안녕하세요. SNT에서 휘문고 가르치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제 소개 잠깐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SNT에서 휘문고 전문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SNT 들어온 거는 강사 선발 대회에서 이제 1등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강사 선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 한 200분 이상 시험 보고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충분히 믿고 맡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휘문고 같은 경우는 지금 1등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는 휘문고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3이 이번 여름방학 때 어떤 공부하면 좋을지 이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휘문고 일단 특징을 몇 가지,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휘문고는 다른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학교들 시험과는 조금 다르게 모의고사에서 반영을 좀 잘 안 합니다. 좀 어려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를 변형해서 내기 마련인데 휘문고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냥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문제들이 되는데요. 그 문제들을 한번 좀 볼게요. 보통은 이제 신형의 문제를 만들어내진 않아요. 보통 좀 흔하게 보이는 문제들을 갖다가 만드는데 계산을 되게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휘문고는 계산 연습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유형이 아닌 킬러 문제들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임 어택이 좀 굉장히 심합니다. 시간 안에 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한테 이게 문제를 그냥 놓고 풀려보면은 그냥 시간 안 재고 풀면 언젠가는 다 맞아요. 근데 시간 재서 풀면 이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휘문고는 다른 학교보다도 시험지 푸는 연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유형이 아닌 킬러 문제들 이런 건 이제 휘문고 스타일의 문제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식을 보면 요거는 그냥 어떤 문제집이든지 다 있는 문제가 그 식이 되는데 요 식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시중 문제집에서는 좀 찾을 수 없는 문제고요. 다른 학교 기출에서도 이런 건 좀 잘 안 나와요.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안 내는데 휘문고는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휘문고는 이런 문제들이 모아져 있는 시험을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휘문고 반에도 이걸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계산을 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휘문고 특징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여름 방학 때 어떤 공부를 하면 좀 좋을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휘문고에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입학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입학했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자녀분들의 이제 계획을 좀 세워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휘문고에서 지금 1등급 나오고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공수 원투 같은 경우에는 입학하기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완성되어 있고 입학하고부터는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실력을 타임어택 연습하고 킬러 문제 한두 문제 틀리는 거 잡고 딱 요 정도만 연습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대수랑 미적분 원 같은 경우에도요. 기본 문제랑 응용 문제까지는 좀 완벽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응용 문제라는 건 뭐냐면 강남권에서 좀 많이 빈출되고 있는 문제들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많이 변형되는 킬러 문제들 이런 거. 이 정도까지는 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대수랑 미적분 원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적분 2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까지는 다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최상위권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걸 기준 맞춰서 자녀들의 좀 그 학습 계획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여름에 이제 공수도 심화 문풀을 하게 될 건데 학생들이 보면은 보통 2학기에 배우는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학기 때 배우는 공수원보다는 2학기 때 배우는 공수투를 조금 더 어려워하고요. 2학년 때도 이제 대수 1학기 때 배우는 대수보다는 2학기 때 배우는 미적분 원을 조금 더 어려워합니다. 이해도가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지금 좀 여름방학이고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2학기 과목을 좀 완벽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순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공수원, 공수도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공수원 2의 심화가 완벽하게 되면 그 다음에 대수비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는 공수2 심화 문풀반을 할 건데요. 일단 공수2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공수2를 학생들이 왜 어려워하는지 이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공수2는 이제 단원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 그다음에 집합과 명제, 그다음에 함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기하를 다루는 단원이죠. 도형이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는 단원인데 이 단원은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가장 큰 단원이에요. 잘하는 애들은 정말 잘하는데 못하는 애들이 따라잡기가 좀 많이 힘든 단원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 그래프를 그려보고 눈에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접하면 접할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집합과 병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단원이에요. 이제 집합 자체로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단원과 연계해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다른 단원과 어떻게 연계돼서 지금 나오는지 그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그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있는데 합성함수, 역함수는 개념이 마찬가지로 중요한 단원이고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도 이 단원과 마찬가지로 좀 그래프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공수2는 전반적으로 그래프를 좀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실력차가 좀 많이 나는 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연습해주고 최대한 많이 그래프도 그려보고 이렇게 연습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운영하게 될 여름방학 때 공수2 심화 문풀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일단은 심화 문풀반이기 때문에 제가 개념 설명을 따로 하진 않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 거는 개념 설명이 아니라 실전 개념, 실전 스킬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대상은 공수2를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준킬러 이상의 고교 내신 문제를 뭐 풀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수업 목표는 심화 문제를 좀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거를 목표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교재를 잠시 보시면 이제 심화 문제를 푸는 게 목표긴 한데 기본기가 완벽하지 않으면 심화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기본기부터 차례대로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심화 문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기를 완벽하게 다지고 나서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심화 문제로 갑니다. 자,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남권 5개념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어보고 2,000문제 정도 되거든요. 하나하나 다 풀어보고 그 중에서 제가 엄선해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요 한 것만 완벽하게 이해해도 공수2 좀 잘 되어 있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교재의 구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전부 다 강남권 기출 문제인데 강남권 기출에서 기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먼저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고 이 유형에서 어떤 부분이 응용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지 배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유형에서 준킬러랑 킬러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차례대로 얘 먼저 하고 차례대로 나가면서 제일 어려운 심화 문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틀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풀어서 답을 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습 프린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틀린 문제들은 이렇게 복습 프린트를 학생별로 다 만들어서 다시 풀리게 되고요. 여기서 틀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서 또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풀 수 있을 때까지 이 복습 프린트를 반복해서 풀리고 있습니다. 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클리닉 같은 경우는 필수로 참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클리닉은 제가 직접 학생별로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직접 풀어주고 점검하고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 과제 같은 경우는 클리닉 시간에 웬만하면 다 끝내고 숙제는 추가적으로 없는 걸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리닉 시간에 복습 프린트까지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공수2 심화문풀반 시간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제가 특강으로 이제 미적분 원 개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수금에 하고 있고 공수2 심화문풀은 화목에 하고 있습니다. 브로셔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